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죠? 네, 최근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초코파이 사건을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초코파이 뭐 광고도 할 때 이게 우리가 정의라는 걸 그렇죠. 각인되잖아요. 상징적인데요. 네, 근데 이 회사에서 냉장고 속에 이 초코파이를 나눠 먹는 거 당연하다고 여기고 왔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먹었다고 동료로부터 고발당하고 심지어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됐다. 예. 는 사건을 소개해 드려볼까요? 실제로 이게 전북의 한 회사에서 간식 무단 취식으로 절도죄로 기소되고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론이 조금 악화되고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항소심에서 이제 검찰이 시민 의견까지 묻기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네. 대한 사건의 전말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네. 세모정 톡톡 상담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회사 냉장고 속에 1,000원짜리 이 과자 사건 통해서 직장 내 절도죄와 횡령죄의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회사와 직원 간 신뢰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케이크,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참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간식을 집어먹었다는 이유로 네. 절도죄 처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초코파이만 드신 게 아니에요. 아, 카스타드도 드셨어요. 그래서 한 아까 개씩. 아유. 전원 상당히 말씀하셨잖아요. 아유. 초코파이가 시중가로 450원이고 네. 카스타드가 한 600원 정도 한대요. 그래서 1,050원인데요. 예. 이게 이제 이분이 하청업체 보안업체 직원 소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근데 이걸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이제 회사가 절도죄로 고발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심에서 이제 벌금 5만 원이 내려졌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근로자분이 이제 그 항변하기를 사실 오전 4시쯤에 순찰을 돌다가 배가 고파서 먹게 되었다. 10년 넘게 이제 탁송 기사나 보안업체 직원들이 함께 먹어왔다. 기사들로부터 먹어도 된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동료 우리 분들 수십 명도 나도 먹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까지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회사 측은 여전히 그런 거 허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뭐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보통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공용 공간에 놓여 있는 뭐 과자면 간식이면 먹을 수 있고, 이게 따로 뭐 이름표가 붙어 있거나 네. 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이번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이제 탕비실이라는 걸 두고 네. 있죠. 뭐 네. 팬트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차하고 뭐 커피, 다과 등을 준비된 장소를 두고 거기에서 누가 뭐 커피 더 많이 몇 잔 더 마셨다, 뭐 과자 몇 개 더 먹었다고 해서 그냥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놀릴 수는 있겠죠. 정말 더 많이 드신다고요. 네네. 사실 이제 회사가 이처럼 우리 직원들의 어떤 간식 제공 사기 진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비용 부담해서 사놓은 것에서는 네. 그냥 통용되겠습니다. 먹는 것들은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다른 동료 직원들이 개인의 비용으로 사서 냉장고에 이름 붙여서 집어 먹는 거는 네. 법을 떠나서 예절이나 매너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도 물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가 취직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정해놨으면 모르겠으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흘러왔다고 하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걸라고 봐야죠. 네. 네. 그렇다면 아니,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직원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뭐 다른 이유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드러난 거에 하면 회사 측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우리 재산을 취득한 거다. 그게 이제 소액이든 고액이든 원칙적으로 규정 없는 무단 사용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조직의 신뢰 관리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논리인 것 같거든요. 뭐 취식해도 안 된다는 그런데 공식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의나 관행으로 이어난 문화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네. 그걸 먹지 마시오라고 이제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요. 일부 신문 보도에 이 사진 자료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보면 이제 사무실 생수기 옆에 냉장고가 있게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커피는 사무실
에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접수대로 보이는 곳에 음료수를 2박스 올려놓은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사진상으로는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런 네.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지 다른 이유로 좀 추측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두 회사는 아예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고요. 네. 노동조합 측에서 이번 사건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본보기 사건으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네. 원래 이제 이 근로자분이 벌금을 맞은 근로자분이 속한 노동조합이 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하고 성과급 차별 시정을 요구해왔다고 해요. 네. 특히나 이제 노동조합이 말하기를 CCTV에는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유독 우리 이 근로자만 신고한 점이 이상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또 사실 이제 그 사무실의 회사 직원인 B 씨의 신고로 이분이 처벌받게 되는 건데요. 네. 그때 이분께서 이제 사과하고 그 변상을 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지만 네. 업체 대표와 이 고발한 직원인 합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다른 이 사무실 다른 직원들도 뭐 나도 먹었다, 네. 나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게 관행적으로 먹은 간식인 건데 네. 어떻게 절도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거는 형사벌이니까 이 절도죄 성립 요건을 조금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성립 조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사람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는 행위여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타인의 물품을 가져갈 목적이 있었어야 돼요. 그다음에 단순히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내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1심에서 이제 벌금 5만 원을 선고하게 된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네. 우선은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에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추출입이 제한된 공간이었다. 그다음에 냉장고가 사무 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였다. 그다음에 냉장고 간식에 대한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는 이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벌금 네. 5만 원을 선고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노동조합과 이 직원 벌금 5만 원 선고받은 직원분하고 이 판결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되긴 해요. 네. 그런데 얼마 전인가요? 온라인에서 이 뭐 회사에서 그 커피 믹스나 뭐 A4 용지를 이렇게 집으로 가져가서 쓰고 심지어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이걸 올리는 경우도 또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맞습니다.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는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대개들 나 하나쯤 요 정도는 어떻겠어? 라는 심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명확합니다. 네네. 이게 더 커질 수 있는 우려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보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이제 소확행이라고 하거든요. 소확행. 네, 원래는 소확행이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인데 네. 여기는 소소하고 확실한 횡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만은 명백한 횡령이다라는 겁니다. 소확행.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소해 보이는 사무용품 반출이나 심지어는 개인적인 이 출력물을 회사에서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한두 번 정도는 회사에서 우리 뭐 상관이나 뭐 다른 동료자들이 봐줄 수도 있는 거지만 네네네.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우리 직장 질서 유지에 저해되는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징계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행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회사가 대체적으로는 구두 경고, 안 되면 징계 다음에 그다음에 좀 심하면 횡령으로 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이거 다 건너뛰고 바로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소확행이라고 좀 우습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뭐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있습니다. 어느 제조업 공장에서 목장갑 100켤레를 공장 밖으로 빼돌린 직원에 대해서 이 30일의 출근 정지라는 징계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근로자분이 이제 징계 이거 30일 정직이면 내가 가는 시가가 100켤레 시가가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만 원이에요. 30일이면 한 달 정직이나 월급을 못 받는 건 너무 과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목장갑 뭐 근무복하고 달리 지급 기준과 수량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다음에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배려 의무에 따라
회사가 제공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제 양정이 과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법원에서는 여전히 이제 회사가 소모품 반출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더라도 이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막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좀 소소한 거라도 좀 조심을 해야겠고요. 결국 오늘 다루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간식 2봉지 때문에 이렇게 송사로 번진 건데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뭐 해고나 자격 제한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금액이 작아도 형사처벌은 우리 기록하고 자격 제한을 남기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이 보안업체 경비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경비업법 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경비업 종사자에 대한 범죄 전력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비업 종사자가 이제 형사처벌, 특히 절도와 같은 재산 관련 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은 경비원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취업 규칙이나 사규에서는 이 재직 중에 이런 형사처벌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바로 자격이 박탈되게 만들고 채용이 취소되고 그 해고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뜻 보면 벌금 5만 원까지 회사하고 저렇게 다투나라고는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은 이 직업을 잃게 되는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툴 수밖에 없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생계가 막히는 꼴이 되니까 당연히 항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 항소심에서는 또 시민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사실 이제 검찰 시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찰이 이제 기소 독점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기소 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이제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가치료, 자가 점검 같은 제도로 2010년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 사회적 이목이 쏠린 거거나 아니면 공정 그 적정성을 심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시민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이 결정에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통상 그 권고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목을 끌고 있는 게, 만약 시민위원회가 이게 선처를 권고할 경우에는 검찰이 이제 선고 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이렇게까지 온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시민위원회까지 열게 되는 게 이렇게 커지기 전에 좀 조정할 수 없었을까요? 사실 이제 이분도 조금 사연이 있으세요.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통한 이제 적결 심판 처분을 내릴 수도 있지만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이면을 보니까 우리 이 당사자분의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벌써 한 7년이나 8년 정도의 술을 많이 드신 만취 상태에서 경찰 승합차를 자기 차로 착각해서 20m 운전하고 여기서 이제 그 자동차 사용 절도 및 운전 혐의 적용받아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서 이제 하신 적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 이런 점이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올릴 그 기소로 올라간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또한 그 과거 범죄 이력이나 특히나 이제 회사 관리자랑 대표가 처벌을 계속 원하고 있어서 합의가 안 된다는 점도 들고 있어서 사실 이제 검찰에서는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 기소해서 하니까 근로자 이거 안 된다, 약식 기소 안 되고 정식 재판으로 가자라고 청구해서 5만 원이 선고된 사례거든요. 이 예전에 이런 시민위원회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다는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사실 이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먼저 우리 전주지검장님이 그 예전에도 검찰 시민위원회 있었다라는 점에서 시민위원회 올리겠다고 했던 것 때문에 화제가 된 건데요. 이른바 반반 족발 사건이고요. 이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5,900원짜리 반반 족발 도시락이 폐기가 기한이 지난 줄 알고 먹었던 걸 가지고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원래 편의점에서 그 시간이 넘으면 먹어도 되잖아요. 폐기물을 먹도록 하고 있어서 이제 이게 착각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약식명령 벌금형 받았지만 정식 재판 청구해서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고요. 근데 다시 검찰이 이에 불복해서 항소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가혹하다라는 이제 여론이 커지게 되었고 검찰총장 후보자께서 검찰 시민회의 열어서 판단받아 보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 건입니다.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단돈 1,000원 이 과자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사건 통해서 직장 내 절도죄와 횡령죄의 경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상담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김유신 노무사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우, 유현정이 부릅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유승우, 유현정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게요. 6954님. 회사에서 폐기하는 물품이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주고 버려야 하는 거를 제가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게 되면 혹시 죄가 될까요? 아니 어차피 폐기물이라서 제가 가져가면 처리 비용도 아낄 수 있잖아요. 회사는 비용을 아껴서 이득이고 저는 필요한 거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서로의 그 니즈가 맞게 되는 경우이긴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 이제 폐기하는 물품도 바깥에 그 자기 집으로 가져가시려면은 네.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회사가 버리는 거니까 내가 그냥 말하고 가져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회사에 알리고 어떻게 해서든 뭐 승인 허락을 받은 다음에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네. 뭐 회사 입장에서도 뭐 특별히 이렇게 사이가 나쁜 사원이 아니라면은 비용도 절감하고 뭐 가져가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좋을 때는 네. 굉장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나중에 이제 뭔가가 뭐 도화선이 돼서 발전하는 순간에서 더 큰 문제로 비롯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조심하셔야겠고요. 네. 3385님. 저는 회사에서 복사하고 남은 이면지 종종 집으로 가져가는데 이것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하셨어요? 네, 그 이면의 내용이 중요해요. 사실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나면 그 이면지에 그 내용이 우리 뭐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 봤을 때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면지 가져가시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뭐 개인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개인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가 생각하는 좀 중요 정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이 가져가시다 보면 거기에서도 또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